주진우가 다가 아닙니다. 주진우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꽂히면 미친듯이 까는 남자 꽃미남TV 막가는 아재 정민수입니다. 오늘 또 주진우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보자 X라는 분이 영상 2탄을 올려서 저도 역시 보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진우 기자 앞에서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탐사 전문 기자로서 의협심 강하고 열리라는 그런 이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열광하는 낙곰수라든지 스트레이트 이런 데 출연하면서 그런 모습만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벗고 나면 뒤에서는 친검 기자로서 검찰, 특수부 검찰들과 상당히 친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옹호하고 카바치고 윤석열 패밀리, 한동훈 브라더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주진우 기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냥 주진우에서 끝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 주진우 기자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이 사람과 뭔가 결탁이 되어 있다라든가 이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한 그 세력들이나 그 인사들 의심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나서서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수를 외쳤는데 뒤에서는 친검 기자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이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 이 주진우로부터 무언가 그러한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탁으로 인해서 이 주진우가 무언가 그러한 세력에게 입김을 불어 넣었다라든지 앞에 나와서는 뭔가 정의로운 척 검찰개혁과 조국수를 외치다가 뭔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당면한 과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검찰 경찰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거죠. 그냥 한낱 내가 외치던 검찰개혁의 대상인 그 검찰에게 굽신굽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는데 결국에는 내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 이 검찰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주진우라는 이 친검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력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순한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이 제보자 X의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진우 기자가 해명이라고 한 부분 자기 영상에서 몇 분 뿐이고 이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전부 해명한 부분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주진우의 미디어 오늘에서 해명한 내용은 이미 그 해명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상호 기자님은 자신의 방송 고발뉴스에서 밝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미디어 오늘과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대선배에게 협박하거나 기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했어요. 주 기자는 이상호 선배의 재판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이상호 선배가 내게 먼저 검찰의 삼성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사들이 삼성만 보며 도망갔는데 그래도 윤석열의 삼성 수사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기대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상호 선배는 회의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홍석현을 만났다고 얘기했다. 윤석열이 독하고 검사들이 조폭 같으니 선배나 나같이 소송 많은 사람들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취재가 너무 할 게 방대하고 많고 항상 바쁩니다. 잠 겨우 자고 살아요. 그런데 주진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취재할 정도의 부끄러운 취재 방식은 택하지 않아요. 제가 다 혼자 취재합니다. 주진우 씨가 기자 되기 전에, 기자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는 국민들만 믿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2005년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고 2005년 12월에 올해의 기자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씨 한참 뒤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주진우 씨한테 제가 취재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똑바로 체크하라고 했다. 이상호 기자한테 취재 똑바로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검찰이 삼성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하냐 물었다. 이렇게 제가
후지게 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주진우 씨가 저에게 취재 일반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칠 정도로 물론 훌륭한 기자입니다만 주진우 기자는 저랑 몇 통화의 전화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진우 기자가 아마 지금 저 궁지에 몰린 와중에 좀 스텝이 엉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진우 씨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밝혔다시피 주진우가 탐사 기자라는 허울을 쓰고 친검찰, 친윤석열의 행태가 윤석열 총장 임명 전에 끝났다면 저는 주진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진우의 검찰과의 내통은 윤석열 총장 임명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 인터뷰 부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상호 기자분 꾹꾹 억눌러가면서 얘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전 영상 이 제보자 X의 1탄 영상 다들 보셨겠지만 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 친검 기자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카바치는데 여념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실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카바치는 내용 그게 영상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채널A의 검언 공작 사건은 단순히 검찰과 수구 언론의 공작 행태만 밝혀낸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호위하고 있던 검찰 기자단의 적폐 행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부가적인 효과도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친윤석열 기자인 주진우를 드러낼 수 있는 덤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주진우가 방송에 나와서 채널A 검언 공작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한테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검찰 쪽에서의 내부에. 시각이에요. 아니, 검찰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수사지휘권 발동을 처음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언 유착 관련해서. 지금 그거는 정말 이거는 붕괴해야 하는 게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이 직책이 뭐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연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구위원인가? 그분이 지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휴대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붕괴를 하지 않죠? 그런데 검사들은 일단 수사를 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죠. 아니 적어도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채널 아까 지금 주 기자님 표현도 저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이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게 다 끝난 것이냐 한동훈이 떳떳하게 그렇게 다 증거를 제출한 것이냐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박 대표님 이미 검언 유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는 지금 한동훈으로 안 가고 가다가 수습하고 정진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정진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직폭행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검사들이 이번 감찰을 할 때 버티고 어떻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 적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온당합니까? 검사장이? 우리가 아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도 지적을 하면서 추장관의 문제가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네네네. 전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금 감찰을 하는데 직접적인 그 치명타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검언 유착 의혹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명은 기소돼 있고 한 명은 수사 중인데 수사는 진척이 안 돼. 수사하던 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거꾸로 기소가 돼. 아니 한동훈은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한동훈 못하고 검사장은 수사도 지금 못하고. 한동훈 검사장 기사 관련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는데 일개 장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장이.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위헌적인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 네. 여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관전평을 하고 있네. 완전히 아니라 놀랍다. 유리하다고 그냥 던지고 있어요. 아니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너무 피로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 이번에도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검찰개혁 못 봅니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엉클방님 윤석열 파이팅! 아니 이거 누가 들어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신뢰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카바치는 거는 누가 들어도 맞습니다. 저는 이 제보자 X의 영상 이 전편에서도 많은 부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 중에도 제가 이 2탄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우상과 몰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보면서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 생성과 몰락. 이번에는 제가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 형태에 비교해서 사이비 우상의 생성과 몰락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동안 우상과 같은 많은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습니다. 한때 환경 와우TV에서 수익률과 인기 1위였던 최모 씨도 제가 밝혀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와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상의 생성과 몰락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춰진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 출연하면 당연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싸가지고 몰려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몰려든 주식 투자자들이 300명이 되고 그들이 각각 최소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애널리스트는 이들을 유료 회원들로 만든 이후 당장 망하지 않는 코스닥 종목을 선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체 유통 주식의 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종목을 선정해서 몰려든 자신의 회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몰려가서 해당 주식을 매집하게 되고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주식을 매집하게 되니까 그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 종목을 알려진 애널리스트에 환호를 하게 됩니다. 주식은 회원들 자신들이 매집해서 오르게 된 것임에도 모든 영광은 애널리스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애널리스트는 우상이 됩니다. 교회나 사찰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헌금과 시주를 해도 당장 현금을 주지 않지만 애널리스트에게 회비만 내면 바로 수익이 생기니 그때부터는 신이 되죠. 사이비 우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그 애널리스트의 권유 종목을 투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권유하는 종목을 의심도 조금 해보지만 우상이 된 이후로는 모든 투자의 판단을 그 애널리스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널리스트가 한번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끌어올린 고가의 주식을 자신의 회원들에게 모두 매수하게 하고 크게 한탕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고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이었던 그의 회원들은 아직 그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그를 옹호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퍼붓거나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우상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수많은 소액 피해주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가 조작을 하고도 그 우상은 뻔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화 작업 정말 병신같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달콤한 그 사탕 맛, 이거는 사탕 맛도 아닙니다. 그냥 당장 달콤한 설탕 한번 살짝 찍어줬을 뿐인데 그 달콤한 맛에 환장을 해서 빠져드는 거죠. 결국 그 살짝 맛본 설탕 맛 대신에 내 손에 들려있는 막대 사탕마저 뺏겨버리는데도, 그런데도 아까 설명해 보셨듯이 그 우상을 지키려고 카바치고 맹목적으로 빨아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우리 수많은 깨시민들에게 보고 싶은 거 보여주고 듣고 싶은 거 들려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감성팔이 해가면서 결국은 뒤에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아까 얘기한 친검기자 주진호와 가까워지려고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면서 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그 검찰개혁의 대상 주체인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뒤에 내막을 모르는 앞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검찰개혁을 외쳐가면서,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하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우상들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을 외치고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검기자에게 줄을 대고 싶어서, 그런 친검기자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고 있는, 왜 그러느냐? 이 검찰개혁의 대상인 그 주체인 검찰, 이 검찰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나한테 직면한 내 문제점들, 나한테 복잡한 일들, 이런 거 그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쉽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쓰레기들을 지금 색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앞에 나서는 사람들, 검찰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이런 일개 유튜버들도 그런 검찰에 타깃이 된 그런 유튜버들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너무 강경하게 내신 그런 유튜버들, 검찰에 타깃이 돼서 고초 겪은 분들 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외치고 온갖 문제점이 많고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받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검찰에 타깃이 돼서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이런 친검기자, 이런 친검기자 쪽에 줄을 대고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해가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떠들고 뒤에서는 그런 병폐, 더러운 적폐 세력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서 검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타깃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검찰의 타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국 장관 사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런 친검기자의 혜택을 받고 줄을 잡고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검찰한테 탈탈 털릴 그런 타깃이 될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보자 X라는 이런 일반 시민도 이런 친검 기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검찰에 탈탈 털려서 구속되고는 합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이 검찰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말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의 그런 인맥이라든지 본인의 배경이라든지 백 같은 거, 이런 거를 과시를 합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까 애널리스트들의 우상화처럼 이 사람들이 이미 우상화 작업이 돼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카바를 쳐주고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보자 X의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전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보자 X의 영상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보자 X의 영상을 보시고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실망스럽다, 아 왜 이랬을까, 아 이랬구나 놀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친검 기자로부터의 고리, 그 친검 기자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친검 기자에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색출해내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주진우 기자, 이 사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누가 연관이 돼 있고 누가 줄을 달려고 했으며 누가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